이번 가을 날씨는 어떨까요? 지금 시간은 소 박사의 내일의 날씨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소 박사님과 함께 한 주간의 기상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소 박사의 내일의 날씨 기상 전문 유튜브 방송은요, 구독자가 49만 명이에요. 49만 명. 와. 네, 이 소 박사 TV의 소원주 선생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태풍 현황부터 말씀 들어볼게요. 태풍 3개가 연달아 올라온다고 트리플 태풍이라고 걱정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는 태풍은 1개입니다. 아, 네. 2개는 열대 저기압이 되었습니다. 북서태평양 해역에 동시에 태풍이 3개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데, 네. 최근에 연속으로 계속해서 태풍이 3개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풍 제9호, 11호, 12호 이렇게 트리플 태풍입니다. 네. 그중에서 태풍 제9호 4월라는 슈퍼 태풍으로까지 발달을 했습니다. 태풍 제9호 4월라는 중국 광동성과 홍콩을 직격했고, 지금은 베트남 부근 해역에서 열대 저기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 제12호 기러기는 일본 남쪽 해상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역시 현재 열대 저기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태풍 제11호 하이쿠이는 어제 저녁에 대만을 관통해서 중국 남동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풍 제11호 하이쿠이만이 태풍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9호, 11호, 12호가 있다가 9호와 12호는 이제 사라졌고 11호가 지금 근처에 남아있는 건데요. 이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선생님 뒷걸음질 친다고 문워크 태풍 이런 말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태풍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 네. 주변에 부는 바람을 타고 움직입니다. 태풍을 운반해주는 바람을 지향류라고 하는데, 태풍 제11호 하이쿠이 주변에 자신을 운반해줄 마땅한 지향류가 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그 자리에 정체하기도 했고, 마치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처럼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태풍 제11호 하이쿠이가 중국 남동 해안에서 정체하면서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문워크가 뒤로 가면서 앞으로 왔다 뒤로 가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춤인데 11호 하이쿠이가 지금 그 해안에서 그렇게 계속 맴돌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네, 맴돌면서 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렇게 문워크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신기하네요. 11호 하이쿠이는 다행히 한반도를 비껴가네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뭘까요, 선생님? 가장 큰 원인은 태평양 고기압입니다. 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이번 여름 무척 더웠습니다. 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덮고 있어서 태풍이 북상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고기압이 장벽이 되어 블로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9호, 11호, 12호 태풍이 모두 서쪽으로 이동을 했고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네. 9호, 12호도 모두 서쪽으로 이동을 한 게 그런 원인이었군요. 그러면 네. 이제 뭐 태풍은 다 끝난 건가요? 이제 다 사라지고? 네. 태풍 시즌은 이제부터라고 봐야겠죠. 아, 네.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8월과 9월입니다. 8월에 6개 태풍이 발생했고 9월에도 4, 5개 정도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9월이 되면 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해수온이 가장 높은 시기가 9월, 10월입니다. 그래서 가을 태풍이 위험합니다. 아, 해수온이 가장 높은 시기가 9월과 10월이니까 가을 태풍이 네네.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9월에 이렇게 위험한 가을 태풍이 이제 국지성 집중호우로 나타나면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가을 장마 전선이 일본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가을 장마, 2차 장마 등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장마 전선이 언제든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전선을 따라 가늘고 길게 강한 강수대가 걸립니다. 그것을 집중호우,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하죠. 네. 가을 장마 전선과 태풍이 만나면 최악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큰 비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가을 날씨가 그러면 이렇게 국지성 집중호우를 조심해야 되고 가을 태풍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아펙 기후센터 동아시아 계절 전망을 보니까요. 평년보다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가을 날씨를. 지구의 기온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이 기상관측사상 가장 더운 7월이었다고 합니다. 기상관측사상 최고 기록을 올해 7월에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7% 증가합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당연히 강수량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올 가을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역시 연간 강수량을 좌우하는 것은 태풍입니다. 태풍이 접근하거나 상륙하게 되면 강수량은 예상과는 달리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가을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태풍까지 오면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네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9월에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날씨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 자결화의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네네. 더구나 올해는 이미 엘니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슈퍼 엘니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둥지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동쪽 해역의 해수온은 매우 높습니다. 가을에는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지구의 온도는 낮춰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구 자결화를 막아내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슈퍼 엘니뇨, 강력한 태풍, 정말 만만치 않은 9월이 되겠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박사TV의 소원주 선생님이었습니다.